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KF-X. 이 전투기를 우리 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KF-X는 개발비 8조 8만억 원을 들여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시제기 제작을 거쳐 2026년까지 F-16급 이상의 전투기 120대를 양산하는 일정이다. 예정대로 120대 모두 우리 군에 인도되면 약 9조 3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총 사업비 17에서 18조에 이르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 되는 것이다. 스펙만 보면 동급 최강 전투기,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스펙만 놓고 보면 KF-X는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당초 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투기의 세대 구분은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전 장비 등의 성능으로 나뉜다. 미국산 전투기로 한정할 경우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된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꼽힌다. F-15K를 하이급, 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라고 부른다.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 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비들이 KF-X에 탑재되기 때문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X는 핵심 장비인 레이더 외에도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등이 속수관성형으로 가고 있다. KF-X가 전 세계 비스텔스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문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전투기 강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 모두 2030년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한반도 주변 영공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휘젓고 다니게 된다. 4.5세대인 KF-X로는 공중전력 불균형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6세대 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지난 1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보면 6세대 전투기들의 성능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은 6세대 전투기에 극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탑재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 러시아 역시 AI 기술,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하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세미나 세션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을 담은 발표문이 눈길을 끌었다. 방위사업청 임상민 사무관은 6세대 전투기 개발 및 전망이라는 굴에서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의 J-20을, 일본은 F-1을 대체하는 6세기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 전투기 모두 AI 기술을 통해 상황인식과 판단 지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한 협동교전 장비가 탑재된다. 전투기 강국들의 6세대 기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KX 전력화의 뜻과 실과 실 KF-X 전력화를 반대하는 측은 2030년대 한반도 주변 영공의 공중전력 불균형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다. 이미 투입된 개발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전력화까지 진행해 추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KF-X 시제기는 국내 전투기 제작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규정,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전력화 비용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의 6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론자들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KF-X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시제기를 제작하는 것과 실제 전력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투기 양산 과정에서 부족한 기술력이 보완되고 각종 기능 개선이 이루어진다며 KF-X의 양산화 과정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화를 통한 경제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KF-X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6,800여 개에 이르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일으킨 경제 효과가 2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KF-X 양산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KF-X 사업이 수십 년 장기 과제로 진행되면서 주변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투기 제작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우리 군의 전력 구조 바뀐 점을 생각해야 하며 주변국 위험 요소가 변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KF-X 양산 물량과 전력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다양한 전장 환경을 상정해 최강의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고객의 수요 및 요구도를 바탕으로 최적의 항공기를 개발, 생산하여 납품하고 특정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여 제품을 기획하고 선주문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 납품하는 수주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국내 항공기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 방위산업 전문화, 계열화 제도가 폐지되어 법적인 보호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설비 및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한 항공산업의 특성상 높은 진입 장벽을 감안하면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 및 제작업체로 꼽히고 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연평균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을 위해 KUH 기동 헬기 양산 전력화, FA-50 경공격기 양산 전력화를 하고 LAH 소형 무장 헬기 개발, KF-X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 중에 있다. 현재 보유 중인 수주 잔량 및 향후 군수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민수 사업의 경우 대부분 항공기 기체 구조물 수출 사업으로 민항기 및 군용기 기체 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다. 기체 구조물 수출 사업의 수요자는 미국, 유럽, 브라질, 이스라엘, 일본 등의 항공기 제작사다. 향후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 참여 확대 및 고부가가치 기체 구조물 물량의 신규 수주 확대로 기체 구조물의 수출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 우주 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실용 위성, 정지 궤도 복합 위성 등의 본체 및 핵심 부품을 설계, 제작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납품하고 있다. 또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 사업의 주관업체로 참여하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의 체계, 총조립 및 1단 탱크 제작 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의 배당 수익률은 1.64%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전자부품연구원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항공, 우주산업 고도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기획, 무인 이동, 자율비행 등 차세대 항공기술 공동개발, 항공, 우주 관련 기업 기술 지원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항공우주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조기 납품, 달러화 강세, 소송 승소 등이 실적을 상승을 견인했다.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제작에 따른 개발 매출 확대 및 태국향 기체 1기 조기 납품,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 물량 초과 이익 발생이 주된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수리온 시리즈 에로터마스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여 기존에 설정했던 충당금 200억 원을 환입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기체 부품 수요 감소가 전반적인 매출 규모를 제한할 수 있지만 KFX 사업 관련 매출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 이익 규모 역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과 같은 내수 사업은 실적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RFX 사업, 수리온 무장 헬기 사업, LAH 양산, KFX 양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는 수리온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 1689억 원 중 694억 원을 면제받았다. 방위사업 청과 KUH-1 수리온 66대를 1조 7162억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국방기술 품질원이 수리온이 체계 결빙 관련 품질 보증을 중단하면서 납품이 지연되었고 방사청은 지체 상금을 부과했다. 다만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 운용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납품이 재개되었다. 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 청과 6,883억 원 규모의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TA-50은 공군 조종사의 전술 훈련을 위한 항공기로 T-50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장착됐다.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 일본 중공업 기업 스바루와 보잉 B787, 색11 날개 구조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색11은 항공기 양쪽 날개를 연결하는 중앙 날개의 박스다. B787은 보잉이 차세대 여객기로 개발해온 250에서 350석급 최첨단 항공기로 기체의 절반 이상을 첨단 복합 소재로 제작해 기존 항공기보다 연료 효율을 20% 이상 높이고 가스 배출과 이착륙 시 소음을 크게 낮춘 친환경 항공기다. 계약 규모는 약 9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항공우주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부품 품질 향상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 교정, 보정 지원 사업 지속적 개발, 제3자 시험 활성화를 통한 부품 품질 및 신뢰성 향상, 상생협력 사업을 통한 협력사 지원 등에 나선다.